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교통사고 핵심 사례라는 타이틀과 손해사정엔 보험보상이라는 타이틀, 이 두 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상 지식에 대한 강좌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손해사정엔 보험보상 그 7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 오늘은 자동차 보험회사와 합의 이후에도 건강보험급여, 즉 건강보험으로 치료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제가 가장 많이 질문받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급여를 다루는 것은 우리 국민건강보험법이죠. 그러면 이에 대한 해답은 당연히 국민건강보험법을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오늘 자동차보험 회사와 합의 이후에도 그 치료비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린 후 그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지 오늘 강의는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자동차 합의 이후에 치료비에 대해서 건강보험급여로 처리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리할 수 없다입니다. 하지만 처리되는 경우도 있죠. 그 처리되는 경우는 우리가 치료 후에 다른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죠. 다른 합병증 또는 새로운 질병, 이런 경우엔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리가 되고 어떤 경우에 처리가 되지 않는가. 원칙론적인 얘기는 자동차 보험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이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는데 합의의 기본 원칙은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그 치료비를 과연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그 핵심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법을 살펴보기 전에 아주 중요한 법을 해석하는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이라는 것이 헌법학에서 자연법이 존재한다, 또는 실정법만이 존재한다 등등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것도 국회에서 만듭니다.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 그렇다 보니까 수시로 입법이 일어나고 또 개정도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을 해석하는 원칙이 정해지는데, 그 해석 원칙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살펴본 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해석하는 원칙 첫 번째, 당연히 문구대로 해석을 해야죠. 이를 물리해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법은 추상적인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일이 인간의 모든 삶을 세세하게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를 해석하는 또 다른 원칙이 생겨나는데, 그 두 번째가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상식 또는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해석한다는 원칙인데, 이 객관적 해석이라는 원칙 또한 이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 해석 원칙으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는 약관 해석 원칙이기도 한데 작성자 불이익 원칙, 어떤 국민 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이들한테 이득이 되는 원칙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작성자가 좀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죠. 피해자라든지 그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한테 이익이 되는 원칙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의 제정 취지를 생각해서 해석을 하는 원칙인데 이것이 한목적적 해석 원칙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목적적 해석 원칙이라고 제가 했는데 법의 취지, 항상 법을 바라볼 때는 그 법을 제정하게 된 취지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가 무엇인가?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는 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취지가 있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 우리 사회보장, 국가에서 많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 사회보장 증진의 이바지함이 목적이 있다. 이런 취지를 알았다면은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취지에 반하는 것들은 당연히 보험급여에서 제외되겠죠. 그 보험급여 제외되는, 즉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있죠. 한번 제가 법조항을 들고 나왔는데 살펴보면은 제53조 급여의 제한 사유, 제1항, 제1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범죄 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런 경우까지 보장을 해준다면은 이거는 법 제정 취지에 반하겠죠. 우리 보험이라는 거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장해 주는 게 그 근본 취지입니다. 근데 이런 범죄 행위까지 보장을 해주게 되면은 이는 곧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건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행위는 보상해 주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까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한 사유에 그냥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라고 하지 않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 중대한이란 말을 넣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교통사고도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대법원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범칙행위, 범칙금이 발생하는 행위도 이 건강보험법상의 범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 중요한 것은 비록 교통사고가 범죄 행위일지라도 그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 따라서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한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교통사고도 범죄 행위이긴 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12대 중과실 등 중대한 과실 사고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의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같은 법,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보면 구상권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상권. 그 제1항의 내용을 보면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공단은 그 배상의 한도액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이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자동차 사고, 자동차 보험회사, 원래 가해자가 물어줘야 될 돈을 보험회사가 대신 물어주는 개념이죠. 자동차 보험. 즉 가해자가 물어줄 것을 보험회사가 제3자죠. 제3자가 이미 지급했습니다. 치료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우리 치료비에 대해서는 이중 손해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도 이중으로 지급 안 해죠. 따라서 실손의료비 보험에서도 산재나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는 지급해 주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이증 지급 배상의 원칙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치료비에 있어서.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지급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실이 많은 경우에 그 과실만큼 보상금이 삭감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치료비 또한 당연히 상계됩니다. 그러면 상계되게 되면 못 받은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급여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급여로에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동차 종합보험의 규정 때문입니다. 우리 대인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인사고가, 즉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죽거나 부상 또는 후유장애 등 이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만약에 피해자의 과실이 많다. 이럴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이 아주 많을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100%가 아니라면은 상대 보험회사에서 그 치료 관계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하도록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로 환자가 치료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모두 지급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강보험법, 건강보험급여로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결론, 정답은 받을 수 없다입니다. 조기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이 치료비까지 전부 합의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합의 이후에도 후속적 관련 질병,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다리가 골절이 된 뒤에 치료비를 다 종결하고 다리 뼈가 다 붙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리, 무릎에 관절염이 생겼다면 이건 또 새로운 질병이고 합병증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 파생되는 질병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으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교통사고 합의 이후에도 과연 그 치료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앞으로도 좋은 강의를 많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손해사정TV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